김 대리, 당신 숨소리도 크네요. 조용히 좀 숨 쉬죠. 그날, 제 하루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말이 그렇지, 숨 쉬는 소리까지 시비 거는 사람이 과연 존재하나 싶으시죠? 존재합니다. 저희 회사 부장, 김미정이라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무실에선 그녀를 알콜 수압 인간형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게 소독되고 정렬돼야만 직성이 풀리는 여잔데요. 책상 위엔 포스트잇 하나 삐뚤어져 있어도 못 본 척을 못해요. 그날 아침 커피를 들고 인사하며 그녀 책상 앞을 지나다 제 발목이 책상 모서리에 살짝 걸렸고 손에 든 커피가 하필이면 그녀의 다림질된 베이지색 스카프에 튀었죠. 김 대리, 오늘 무슨 날이었나요? 예, 아니요. 그냥 금요일인데요. 누군가 제 인내심을 시험하는 날이었나 해서요. 그녀는 조용히 스카프를 벗더니 제게 내밀었습니다. 당신 손으로 직접 세탁하세요. 제 방식대로요. 뜨거운 물, 중성세제, 손세탁입니다. 혹시 모르실까봐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오늘도 평온한 하루는 글렀구나. 하루 종일 그런 날이었어요. 그녀는 저만 보면 꼭 한마디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것 같았죠. 김 대리, 폰 알람 소리 너무 쨍하네요. 사람 깜짝 놀라게. 김 대리, 말끝을 흐리지 마세요. 답변은 명확하게. 예, 아니요. 김 대리, 회의 때 물 마시는 소리도 좀 줄이시죠. 예민함을 넘어 거의 소리 필터링 집착증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뭔가 좀 달랐습니다. 늦은 오후, 미팅 후 회의실 뒷정리를 하던 중, 제가 물티슈로 테이블을 슥슥 닦고 있었죠. 그러자 그녀가 다가와 물티슈를 제 손에서 뺏었습니다. 이걸로 닦으셨다고요? 네, 요즘 살균력 좋다고 하길래. 그건 그냥 향만 센 거예요. 정화 기능은 약하죠. 이건 진짜예요. 그러면서 그녀는 직접 준비한 알코올 티슈를 꺼내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장면은 그 직후에 벌어졌습니다. 그녀가 몸을 숙여 테이블 구석을 닦는 순간, 제가 무심코 닿은 손 그녀의 손등에 부딪혔습니다. 순간 그녀의 손이 멈칫했죠. 그리고 눈이 제 손을 따라 올라와 제 얼굴을 향해 고정됐습니다. 김 대리. 네. 당신 손 깨끗이 씻었죠? 그 말에 웃음이 터질 뻔했지만 꾹 참았어요. 진지했거든요. 눈빛이. 아, 네. 손톱 밑까지도 씻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계속하세요. 그녀는 다시 테이블 닦기에 집중했지만 그날 이후 제 눈엔 그녀가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7시 회사에 불이 하나둘 꺼지고 남은 직원은 단 둘뿐이었어요. 저와 그녀. 컴퓨터를 끄고 나가려는데 그녀가 말했습니다. 김 대리. 예, 부장님. 저녁 혼자 드세요? 네, 나도 그래요. 근처에 괜찮은 집 하나 있는데 같이 가요. 그 순간 전 그냥 명령이겠거니 하고 따라 나섰죠. 하지만 그건 지시가 아니라 청유였고 그녀는 문을 나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 나 자신이 싫어서 그래요. 말 좀 많이 해줘요. 조용한 건 싫으니까. 그렇게 늘 소독약 냄새만 나던 여자에게서 그날 처음으로 사람 냄새가 났습니다. 그날 저녁 소주 한 병을 사이에 두고 앉은 회색 후드 입은 그녀는 사무실에서 보던 사람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김 대리, 혹시 오늘 밤 집에 가기 싫지 않아요? 저요? 글쎄요. 나만 그런가 보네요. 괜히 말했네요. 그녀는 머리를 넘기며 잔을 들이켰습니다. 그 순간 느꼈습니다. 아, 선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다. 김 대리,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갈 거예요? 그녀의 말에 저는 술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게 앞, 가로등 아래에서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죠. 시계를 보니 밤 10시 47분. 비는 오지 않았지만 공기가 축축했습니다. 그냥 커피 한 잔만이요.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그녀는 조용히 앞서 걸었습니다. 하이힐은 벗고 운동화를 갈아 신은 듯 했습니다. 뒤에서 따라가는 제 발걸음은 어쩐지 바싹 긴장되어 있었어요. 그녀의 집은 생각보다 가까웠습니다. 회색 톤의 20평대 아파트. 현관 앞 매트에는 CLEAN ISCOMFORT라고 적혀 있었죠. 예상대로 현관에 들어서자 신발 벗기 전에 손 소독제를 건네더군요. 이거 안 바르면 나가야 돼요. 알겠습니다. 소독 잘하겠습니다. 소독제 냄새,
미세하게 라벤더 향이 났습니다. 그 향이 그녀의 향인지 방 안에서 나는 향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순간 제 마음은 더 어지러워졌습니다. 거실은 정갈했습니다. 테이블 위엔 아무것도 없었고 리모컨은 수평으로 정렬돼 있었죠. 그녀는 후드를 벗고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돌아왔습니다. 앉아요. 거기 말고 그쪽 쿠션 올려진 쪽, 소파 오른쪽 끝자리, 고양이도 앉기 불편할 만큼 좁은 구석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거리 유지의 여왕 같았죠.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 거리감이 좋았습니다. 커피가 끓고 있던 주방. 그녀는 잔을 꺼내다 말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호 씨, 예, 부장님. 이제 그만 부장이라고 부르지 마요. 지금은 그냥 김미정이에요. 그 말의 순간 목이 메었어요. 지금은 이라는 말에 얼마나 많은 감정이 들어 있었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커피 잔을 마주 들고 앉았을 땐 TV는 꺼져 있었고 창문은 닫혀 있었으며 거실엔 오직 커피 내음과 두 사람의 숨소리만 있었습니다. 김미정 씨는 늘 혼자세요? 혼자가 편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편한 게 외로운 게 되더라고요. 그녀는 말끝을 흐리며 잔을 들었습니다. 입술에 잔이 닿는 순간 손등이 떨리는 걸 봤어요. 그 순간 저는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같이 있죠. 뭐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사람 둘이 아무 의미 없이 같은 공간에 있어도 되잖아요. 그녀는 눈을 피하다가 천천히 잔을 내려놓고 제 옆으로 다가와 앉았습니다. 그리고 정호 씨, 오늘 나 깨끗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제 어깨에 살짝 기대었습니다. 그 무게, 가벼웠지만 제 심장은 그 무게에 눌려 뛰기 시작했어요. 소파에 기대어 있던 그녀가 말없이 눈을 감았을 때 그녀의 숨소리는 평소와 달리 무척 잔잔했죠.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지금 이거 우리가 선 넘는 거 맞죠? 네. 그럼 그냥 계속해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저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결벽증에 가까웠던 여자가 자신을 무너뜨리는데 동의해 준 첫 번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녀를 깨끗하게 다룰 자신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녀 집을 나설 때 시계는 새벽 2시 12분이었어요. 문 앞에서 신발을 신으며 저는 문득 그녀에게 말했죠. 미정 씨, 괜찮으세요? 뭐가요? 그냥 전부 다요.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한참 뒤에야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죠. 근데 오늘은 내가 괜찮다고 해야 할 밤이었어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거울을 봤죠. 그녀 집 소파에서 생긴 듯한 목에 자국 하나. 꿈이 아니었어요. 월요일 아침. 사무실 문을 여는 순간부터 심장이 뛰기 시작했죠. 어색한 시선 마주침을 피하느라 동료들보다 2배는 더 부지런히 일하는 척을 했습니다. 그녀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켜고 회의 자료를 검토하며 메일을 클릭했죠. 김 대리. 네, 부장님. 지난 회의 때 쓰던 보고서 업데이트해서 오전 중으로 주시죠. 한 톤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원래의 김미정이었고 어젯밤의 김미정은 꿈이었나 싶었죠. 오전 10시쯤 자리로 자료를 갖다 드리려 했을 때 그녀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저를 스쳐 지나가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보고서 괜찮았어요. 커피 괜찮으시면 같이 가요. 순간 저는 멈춰섰습니다. 저만 들을 수 있는 그 목소리, 그 어조. 전날 새벽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던 그 사람의 톤이었습니다. 근처 카페. 말없이 서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씩을 들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색하게 머리를 넘기던 그녀가 조용히 말했죠. 어제 집 정리하다가 당신 머리카락 하나 나왔어요. 아, 죄송합니다. 떨어뜨리고 간 줄 몰랐네요. 세탁하려다가 그거 그냥 두고 싶었어요. 그 말에 웃음이 나올 뻔했지만 눈치껏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녀는 커피를 마시며 고개를 돌리지 않고 말했죠. 사람이 깨끗하다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손이 아닌 마음이 지저분할 때가 많아서요. 퇴근 무렵 저는 과장한 업무 핑계로 그녀 자리로 갔습니다. 프린터가 말썽이니 결제 서류를 직접 드리겠다면서요. 그녀는 저를 보며 잠시 망설였고 제 손에서 서류를 받던 순간 손끝이 살짝 닿았죠. 그녀는 조용히 서류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손 씻었죠? 물론이죠.
따뜻한 물에 비누로. 좋아요. 이제는 그 손이 내게 익숙해졌으면 해서요. 그날 밤, 퇴근 후 회사 근처 골목을 걷다 익숙한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였습니다. 작은 백팩에 후드티, 화장기 없는 얼굴로 불 켜진 분식집 앞에 서 있었죠. 제가 다가가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혼자 먹기 싫은 날이 또 왔어요. 같이 떡볶이 드실래요? 그날 밤, 저는 포장마차 탁자 위에서 고춧가루가 묻은 휴지를 건네며 그녀가 웃는 걸 처음 봤습니다. 김 대리, 조심하세요. 나한테 정 들면 되게 복잡해져요. 그녀의 말엔 경고보다 초대에 가까운 뉘앙스가 담겨 있었죠. 그리고 저는 복잡해질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예상 못한 주말 당직. 부장인 그녀와 저 또 다시 둘만 회사에 남게 됐죠. 사무실 공기청정기 점검 입회 부탁이란 명목이었지만 어쩐지 그녀가 일부러 저를 부른 것 같았습니다. 점심도 거른 채 저는 창고 겸 물품실에서 청소기를 끄집어내고 있었어요. 그때 낡은 플러그선에 발이 걸려 청소기와 함께 바닥에 엎어졌습니다. 으악! 풍 소리에 놀라 뛰어온 그녀. 그녀의 구두 끝이 넘어진 저희 바지 무릎을 스쳤고 하필 청소기에서 나온 먼지가 구두 위에 살짝 튀었죠. 평소 같았으면 바로 김 대리, 신발 밑창 닦으세요. 이건 비즈니스 폭력입니다. 하고 외쳤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잠시 구두를 내려다보더니 말없이 구두를 벗고 손수건으로 먼지를 털었습니다. 그쪽 잘못 아닌데 괜찮아요. 네. 그녀는 제 무릎을 살짝 스치듯 쳐다보다가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요즘 내가 좀 이상하죠? 아니요. 전보다 인간적이신 것 같아서 좋아요. 그녀는 웃지도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청소기를 다시 들고 자리로 돌아가며 말했습니다. 김 대리. 네. 당신은 나 같은 사람 안 귀찮아요? 사실 귀찮아요. 근데 귀찮은 만큼 궁금하죠. 왜 이러는지. 점검이 끝난 오후 3시. 둘 다 지쳐서 커피 한잔하러 휴게실에 앉았을 때 그녀가 처음으로 자신에 대해 말했어요. 내가 왜 그렇게 정리벽 있는지 알아요? 모릅니다. 아무것도 정리 안 된 채로 무너진 적 있어서 그래요. 그녀는 종이컵을 돌리며 말을 이었죠. 결혼할 뻔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모든 게 엉망이었고 마지막엔 그 사람한테 냉장고 문도 제대로 못 닫는 여자란 말 들었어요. 잠시 정적. 종이컵에서 손을 뗀 그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뒤로 나는 아무것도 열어두지 않기로 했어요. 냉장고든 사람 마음이든. 그 말에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녀 앞에 종이컵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그럼 지금 닫으신 겁니까? 아니요. 그럼 열어본 거죠. 다시.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고 잠시 후 조용히 컵을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그만 웃겨요. 김 대리. 지금 감동인 척 하잖아요. 아뇨. 저 진지한데요? 더 별로예요. 그녀는 웃지도 않은 얼굴로 처음으로 장난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회사에서 돌아가는 엘리베이터 안. 제 옆에 선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까 내 신발 더러워졌을 때 전혀 화 안 난 거 봤죠? 네. 놀랐습니다. 그건 내 신발보다 당신 무릎에 난 먼지가 더 신경 쓰였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그 말을 끝으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먼저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이 사람 나한테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 그날은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오전부터 꾸물거리던 하늘이 퇴근 무렵엔 조용히 촘촘하게 울음을 쏟기 시작했죠. 우산도 없이 나선 퇴근길. 저는 그녀 집 근처를 무작정 걷고 있었습니다. 딱히 이유는 없었지만 딱히 이유가 없어야 오는 경우도 있는 법이죠. 놀랍게도 그녀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망설이지 않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띠링. 문을 여는 데까지 12초 정도 걸렸습니다. 운동복 차림, 머리는 질끈 묶은 그녀. 눈이 살짝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김대리 왜 여기 있죠? 그냥 집에 가기 전에 걸었어요. 비 오는데? 그러니까 더 걷고 싶었어요. 그녀는 한숨처럼 웃더니 문을 열어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들어와요. 젖은 티셔츠 때문에 감기 걸리겠어요.
바닥은 닦고 들어오시고요. 그녀 집은 여전히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보다 하나가 달랐죠. 거실 테이블 위에 비워진 맥주캔이 놓여 있었습니다. 기분 나쁜 일 있었어요? 나쁘다기보단 헷갈리는 거죠. 내가 지금 이 감정들을 받아들여도 되나, 그런 거요. 그녀는 냉장고에서 맥주 한 캔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이것도 소독 안 된 입으로 마시면 안 되나요? 지금은 무균보다 사람이 필요한 시간이니까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우리는 말없이 TV도 보지 않은 채 맥주를 마셨습니다. 거실엔 빗소리와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그리고 숨소리만 있었습니다. 그녀가 먼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 되게 이상하죠. 손도 물건도 관계도 다 닫고 정리해야 직성이 풀렸는데 요즘은 왜 이리 너저분한 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더 좋습니다. 깔끔한 부장님보다 사람 냄새 나는 김미정 씨가요. 그 순간 그녀는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없이 저를 부엌 쪽으로 이끌었어요. 부엌엔 조명이 꺼져 있었고 창문은 빗소리 덕에 흐릿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저를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우 씨, 지금 이 순간 정리 안 해도 되죠? 네, 지금은 엉망이어도 괜찮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내가 먼저예요. 그녀의 입술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어제의 그 예민하고 단정한 여자 대신 지금 제 앞엔 스스로 무너지기로 결심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무너짐에 단 한 치의 거리도 두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리는 없었습니다. 알람도 스케줄도 닦여진 표면도 없었고 대신 온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았을 때 침대맡에 놓인 작은 메모지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정우 씨, 오늘부터 내 스케줄에 당신이 들어왔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단 한 통의 메시지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출근길에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들려도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앉았고 그녀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바쁜가 보다 했죠. 그 다음엔 불편했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엔 피하는구나 확신했습니다. 점심 무렵 일부러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마치 투명 인간을 대하듯 저를 지나쳤습니다. 부장님. 네. 잠시 대화 가능하실까요? 지금 바쁩니다. 그녀의 대답은 짧고 단호했고 그 눈빛엔 감정의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같은 팀, 같은 사무실. 불과 며칠 전 그토록 가까웠던 거리인데 이제는 공기조차 함께 마시는 게 불편했습니다. 퇴근 후 아무도 없는 회의실. 그녀가 우연히 프린터 앞에서 서류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뒤에서 말없이 다가가 조용히 물었죠. 부장님, 저희 그날 밤 후회하십니까? 그건 업무 외 대화 같네요. 업무 외니까 묻는 겁니다. 전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그 말에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우 씨, 그날 나는 외로웠던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후회해요. 그 말은 그날의 나는 진심이 아니었다는 뜻이었죠. 순간 제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이 감정이 사랑이 아니었다면 그 밤은 도대체 뭐였을까요? 후회하신다면서 제 손은 왜 잡았습니까? 그때는 그 손이 따뜻해 보여서요. 전 지금도 따뜻합니다. 그날보다 더요. 그녀는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 조용히 서류를 안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절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닌 거야? 며칠 후 그녀의 자리에 작은 선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선물했던 향수를 그녀가 제게 다시 돌려준 것이었죠. 그 위엔 포스트잇 한 장. 정리는 내가 할게요. 정우 씨는 잊으세요. 그녀는 결국 휴가계를 냈고 그 주 금요일부터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심지어 포스트잇 흔적조차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말 자신의 모든 흔적을 정리하고 떠나버렸습니다. 하지만 정리는 그녀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더군요. 남겨진 저는 그녀의 흔적을 매일 다시 떠올리며 정리하지 못한 마음만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떠난 뒤로 회사 복도엔 한기가 돌았습니다. 새로 온 부장은 무던한 사람이었지만 그 누구도 김미정의 빈자리를 채우지 못했죠. 한 달쯤 지났을까요? 정오 무렵 우산 없이 사무실 앞에서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회색 후드티, 팔에는 익숙한 검은 백팩, 그리고 그녀의 향수 냄새. 처음엔 착각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뒤돌아본 순간 모든 착각은 현실의 한가운데로 무너졌습니다. 그녀였습니다. 한 달 전과 똑같은 표정. 그러나 눈동자만큼은 전보다 깊게 젖어 있었습니다. 정우 씨, 오랜만이에요. 부장님. 아직도 그렇게 부르네요. 그게 제겐 아직 익숙해서요. 그녀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다. 잠깐, 커피 한 잔 할까요? 여기까지 와서 그냥 가긴 좀 그래서요. 근처 카페. 그녀가 예전처럼 똑같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잔을 들고 창가 자리에 앉은 그녀는 오래 전처럼 컵을 돌리며 말했죠. 그날 이후 참 많이 생각했어요. 정리라고 했지만 사실 정리된 게 없었더라고요. 저는 계속 정리 안 된 채로 살았어요. 매일 그날 밤으로 돌아가서 그 메모지 한 줄 읽는 기분으로요. 그녀가 갑자기 후드를 벗었습니다. 내 눈에 먼저 들어온 건 목덜미에 희미하게 남은 익숙한 자국, 그리고 후드 안쪽에서 풍겨온 향수 냄새. 제가 준 그 향 그대로였습니다. 그 향수 버린 줄 알았어요. 여기까진 정리 못했나 봐요. 그럼 이제 저 정리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오히려 지금은 정우 씨가 정리할 차례예요. 그럼 정리 안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이 다시 내 스케줄 안에 들어오길 바랍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미소엔 그동안의 미련과 자책, 후회가 모두 녹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정우 씨는요, 사람 마음에 남는 먼지 같은 사람이에요. 치우고 싶어도 결국 남게 되는. 커피잔 사이로 스친 손끝. 이번엔 그녀가 먼저 놓지 않았습니다. 창밖엔 다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우리는 그 빛 속에서도 다시 정리되지 않은 마음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녀와 다시 마주한 날 이후 우린 연애라는 단어를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매일 같은 시간에 연락했고 주말이면 서로의 냉장고를 들여다봤으며 가끔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사랑합니다란 말은 한 번도 없었지만 우린 누구보다 서로를 조심히 깊이 아끼고 있었죠. 어느 날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살아볼까요? 같이 산다는 게 정리벽 있는 사람한테 괜찮겠습니까? 그래서요. 그 정리벽 좀 깨보려고요. 한 번쯤 엉망진창으로 살아보고 싶어졌어요. 당신이랑 함께 살 집은 생각보다 오래된 빌라였습니다. 그녀가 먼저 고른 집이었고 입구 매트엔 HOMEISWHEREYOU AR이라고 적혀 있었죠. 짐 정리는 예상보다 어려웠습니다. 특히 제 책상 위 밑돌개 놓인 펜 하나에도 그녀는 한숨을 쉬었고 주방 수세미 위치 때문에 소소한 실랑이도 있었죠. 아니, 정우 씨, 왜 그 수세미가 오른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으면 제 손에 안 닿아서요. 이건 싸움입니다. 그러다 결국 수세미는 가운데로 놓였습니다. 그녀의 완벽한 룰이 우리의 룰로 조금씩 바뀌고 있었죠. 처음으로 그녀가 식탁에 앉아 양말 한 짝을 벗어놓았을 때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양말을 개켜서 바구니에 넣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저를 쳐다보다 조용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지르다니 어쩌다 이렇게 됐지? 당신이 사람이 됐단 뜻이죠. 사람 김미정. 그 말 어색하지만 좋네요. 어느 주말 오후 함께 대청소를 하다가 청소기 속 먼지통을 비우며 그녀가 말했습니다. 정우 씨. 응. 이 집엔 먼지가 많아도 괜찮아요. 내가 그 먼지를 싫어했던 건 사람이 떠나버릴까봐 두려워서였어요. 나는 안 떠납니다. 당신이 나를 밀지 않는 한은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식탁 위에 놓인 메모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리란 단어 대신 이제 당신이라는 단어로 내 하루를 채워가고 있어요. 누군가는 김미정을 여전히 예민한 사람, 까다로운 사람, 차가운 사람이라 말하겠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단어 위에 붙는 가장 따뜻한 이름이 있다는 걸요. 함께 산다는 건 그 사람의 질서가 아닌 마음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매일 그녀라는 공간 안에 정성껏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